신용카드보다 원카드 조회, 원카드 조이고요. 저는 발표자 공유선입니다. 저희는 보드게임 커뮤니티 내사인 주사위를 만들었습니다. 네, 박수 감사합니다. 네, 저희 목차는요, 개요, 벤치마킹, DB 설계, 주요 기능, 그리고 내사인 주사위 시연, 그리고 후기 순으로 진행됩니다. 개요는 이렇게 있고요. 개발 목적은 저희 팀원 한 명이 보드게임을 매우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그리고 리모델링과 코로나로 인해서 쉬었던 기간에는 한 주에 2번 이상도 보드게임 카페에 가서 다 함께 보드게임을 막차 시간까지 즐겼는데요. 그러다 보니 보드게임 커뮤니티 사이트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드게임이 취미인 다른 사용자들과의 정보를 교류할 수 있고 또한 소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보드게임 커뮤니티 사이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 개발 환경은요, 이렇게 사용했는데요. 사용 언어, 버전 관리,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API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구사항 정의서 수기로 작성해봤었는데요. 이렇게 관리자 모드, 이용자 모드, 게시판 이렇게 분리해서 정의서를 작성해봤습니다. 개발 일정은요, 대강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요. 자세하게 보시면 이렇게 각각의 그 구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일정에 맞춰서 구현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중간에 코로나 때문에 한 주 쉬었다는 거, 네. 벤치마킹 사이트에 대해서 분석해 볼 건데요. 보드게임 커뮤니티 사이트는 국내 사이트에는 보드라이프, 다이브다이스, 그리고 해외 사이트에는 보드게임 기기 있습니다. 보시면 보드라이프는 이렇게 글이 굉장히 많고요. 다이브다이스는 판매 중심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보드게임 깃은 해외 사이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어로 되어 있어서 접근성이 좀 어렵습니다. 장단점을 수기로 작성해봤었고요. 이렇게 보시면 보드라이프는 아무래도 글이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한눈에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이브다이스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UI가 굉장히 잘 되어 있지만 판매 사이트이다 보니까 아무도 커뮤니티를 이용하지 않아서 사실은 텅 비어 있다고 보면 되고요. 보드게임 킥은 해외 사이트라서 이용하기도 어렵고 UI도 예쁘지 않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더 편안하면서 접근하기도 쉽고 또한 커뮤니티도 잘 되어 있는 사이트를 만들어 보게 되었는데요. DB 설계 설명할게요.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은 이렇게 칠판에 수기로 작성을 했습니다. 현재는 이보다 많이 변화가 있었는데요. 물리적 데이터 모델링은 ERG 클라우드를 사용해서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처음 만들어진 모습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데요. 이 모습은 이제 테이블이나 컬럼들이 추가가 될 때마다 하나씩 추가를 해서 만들어진 완성 상태의 모습입니다. 테이블 명세서는 이렇게 회원 관련, 게시글 관련, 카페 및 통계 관련, 그리고 중고거래 관련, 개인 정보 관련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기능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주요 기능은 권한과 인증을 위해 또한 보안을 위한 암호화를 위해서 스프링 시큐리티를 사용했고요. 메일 인증 서비스를 위해서 SMTP 그리고 문자 인증을 위해서 쿨 SMS를 사용해서 회원가입 이용에 굉장히 회원가입에 용이하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관리자 페이지에서는 스프링 스케줄러를 사용해서 통계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카카오페이 API와 아임보트를 이용해서 결제 기능을 구현했고요. 그리고 보드게임 기기에서 제공하는 제이슨 API를 이용해서 500여 개의 실제적인 데이터를 DB에 저장을 해서 보드게임 정보를 이용하기 편안하게 했습니다. 또한 부트스트랩 텍스트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태그를 자동 완성 기능과 태그로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현을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시나리오와 시험 그리고 테스트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저희는 메인 화면을 중심으로 회원과 관리자, 그리고 커뮤니티, 보드게임 정보, 카페 정보, 중고거래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 시연이 있겠습니다.
저희가 사이트 메인 화면에서 일단 로그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글을 봤을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 한번 눌러볼까요? 글을 추천을 해주고 싶은데 추천 버튼을 누르면 로그인 화면으로 연결됩니다. 저희는 글 보기와 댓글 보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능들을 로그인을 해야 이용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회원가입을 해볼게요. 아이디를 중복된 아이디를 입력했을 경우에는 사용 중 아이디라고 떠서 중복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했고요. 닉네임도 이렇게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유효성 검사를 통해서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정규식을 통해서 해당하는 사안에 맞춰서 비밀번호 입력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름 입력해 볼게요. 핸드폰 번호 인증은 풀 SMS를 이용해서 인증을 진행하겠습니다. 인증번호를 저에게 오게 했기 때문에 인증번호를 불러볼게요. 인증번호는 897428이네요. 저에게 온 문자로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인증이 완료되고요. 이메일도 입력을 한 다음에 이메일 발송을 하면 인증번호가 도착을 합니다. 인증번호를 확인 후에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회원가입 인증코드를 복사해서 인증에 성공했습니다. 우편번호는 카카오 지도 API를 이용해서 이렇게 편안하게 입력을 할 수가 있고요. 저는 지하 1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못하는 가볍게 무시하고 수신 여부도 이렇게 저희는 10명이 될 거기 때문에 모두가 S를 해주고 자기소개는 선택사항이지만 자기소개도 입력해줍니다. 이렇게 가입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회원 약관은 귀찮으니까 그냥 넘기겠습니다. 하지만 꼭 읽고서 체크를 해줘야 가입이 가능하네요. 네, 제출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가입이 완료되어 정상적인 로그인 하에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로그인을 하면요, 이렇게 메인 화면이 예쁘게 나오죠. 광고를 저희가 야망을 가지고 광고를 한 페이지에 3개 이상은 넣겠다, 이렇게 캐rosel을 이용해서 광고 페이지를 해봤고요. 이벤트도 이렇게 메인 화면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해봤습니다. 그리고 귀여운 랭킹들이 있죠. 왼쪽에 아이콘을 누르시면 스크롤이 자동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구현해봤습니다. 히트다이스 게시판은 조회수가 높은 게시글 순서대로 출력하게 했고요. 베스트 게시판은 추천수가 높은 글 순으로 이렇게 출력하도록 해봤습니다. 밑으로 내려보시면 후원하기가 있는데요. 저희 사이트는 돈을 많이 벌고 싶기 때문에 후원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금액을 입력하지 않고 눌러보면요, 금액을 선택하러가 나오죠. 금액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카카오페이를 누르는데요. 네, 결제를 한번 해볼게요. 네, QR코드를 이용해서 결제를 하겠습니다. 핸드폰상에서 결제를 누르면 결제 진행이 완료된 이후에 다시 한번 해볼까요? 결제 기능은 나중에도 있기 때문에 일단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주소창에다가 암호 페이지나 입력을 했을 경우에 에러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요청하신 페이지를 찾을 수 없다고 나오네요. 커뮤니티를 가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커뮤니티 이용할 수 있는 게시판들이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나와 있습니다. 보드 이야기로 이동해서 이야기를 써볼게요. 보드 이야기로 가시면 이렇게 말머리에 따라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이 되어 있고요. 말머리와 그리고 검색어를 이용해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제목으로 한번 검색해 볼까요?
그럼 해당하는 글들이 이렇게 나오죠. 글도 한번 써볼게요. 말머리를 선택해서 글을 작성이 가능하고요. 파일도 첨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를 가볍게 하나 정도만 첨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개 첨부가 가능하지만 시간 관계상 하나만 첨부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작성한 글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른 글도 한번 봐볼까요? 네, 신입에게 추천을 한번 알려줄까요? 추천하기가 가능하고요. 댓글과 대댓글도 쓸 수가 있어요. 환영한다고 한번 써줍시다. 위에 있는 회원에게도 대댓글을 달아줄 수가 있어요. 대댓글 달아볼까요? 네, 굉장히 간단하게 대댓글을 달아봤습니다. 하지만 왠지 대댓글을 달고 나니까 이 글이 마음에 안 드네요. 신고를 해볼까요? 네, 갑자기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신고를 해보겠습니다. 네, 신고가 완료되었고요. 다음으로는 보드게임 카페를 한번 봐볼게요. 보드게임 카페는 카카오 지도 API를 이용해서 이렇게 지역별로 보드게임 검색을 했을 경우에 카페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레드버튼 신촌점 정보를 한번 봐볼까요? 이렇게 이동을 하면 카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요. 관리자가 이렇게 입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회원들이 함부로 건들 수 없는 공식 정보를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 입장에서 굉장히 편리하고요. 한 줄평으로 이동을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평점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한 줄평을 추천도 할 수 있겠죠? 네, 가보니까 좀 별로였네요. 리뷰를 자세하게 남기고 싶다면 리뷰를 자세하게 남길 수 있는데요. 리뷰를 한번 봐볼까요? 글을 본 다음에 마음에 들어서 스크랩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스크랩을 하면 스크랩이 완료되었다고 얼러트 창이 됩니다. 다음으로 보드게임 정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른 사이트들과 특화되어 있는 점이라면 저희는 보드게임 정보를 이렇게 한눈에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초성으로 검색이 가능하고 제목이나 이런 걸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존재한 API를 이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DB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글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보드게임 정보를 가면요. 관리자 또는 API를 이용해서 집어넣은 공식 정보가 있고요. 이렇게 유저들이 직접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투표하기 기능이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투표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몇 명이 플레이하면 좋을지 등의 정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저희의 특이점입니다. 밑에 보시면 관련 게시글들이 커뮤니티 게시글들이 이렇게 출력되는데요. 출력되지 않는 글은 작성되지 않은 글입니다. 잘 나오고 있죠? 다음으로 헬프데스크로 이동하겠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을 보시면요. 콜랩스를 이용해서 적었다 폈다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분류된 사항에 대해서 쉽게 자주 하는 질문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1대1 문의로 이동할까요? 1대1 문의에서는 비밀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와 회원, 작성한 회원 이렇게 두 명이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비밀글을 눌렀을 경우 이렇게 글 내용과 댓글 내용은 관리자가 작성했겠죠. 그 내용과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무인도 게시판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무인도 게시판은요. 무인도에 갇히셨나요? 글에 수정을 할 경우에는 무인도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무인도 게시판은 여러 커뮤니티 게시판과 그리고 보드게임 카페 보드게임 카페 리뷰 그리고 중고거래 글 중에서 잘못된 게시글들을 모아놓은 게시판인데요. 블라인드 처리 대신에 이렇게 글을 모아놓음으로써 수정 전인 글과 수정 완료인 글들을 쉽게 확인을 할 수 있고 수정해서 원래 게시판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검색 기능도 다 구현했고요.
나가서 신고했는데 아뿔싸 벌써 신고가 일곱 번째 신고였나 봅니다. 신고를 7번 당한 글은 무인도 게시판으로 이동합니다. 다음으로 보고상 게시판을 살펴볼게요. 보고상 게시판은 중고거래 게시판입니다. 회원들끼리 중고거래를 했을 경우에 이렇게 게시판으로 쉽게 확인이 가능한데요. 이미지가 첨부된 글은 이미지가 앞에 썸네일로 나오고요. 이미지가 첨부되지 않은 글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테이블 뷰와 이미지 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검색도 다 가능하고요. 판매하고 싶은 글에서 한번 쪽지를 한번 눌러볼까요? 쪽지를 보내면은 구매하고 싶은 상품의 구매자에게 쪽지를 남겨볼 수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닉네임을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뜨면서 회원 정보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구매자 회원 정보 한번 봐볼까요? 네, 이렇게 그 해당하는 회원이 쓴 글과 댓글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 한번 팔아보겠습니다. 집에 가지고 있는 할리갈리도 팔아보고요. 여러 가지 보드게임 마니아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게임들을 팔아보겠습니다. 태그 기능을 이용했기 때문에 자동 완성과 함께 태그로 예쁘게 보여줍니다. 가격은 보드게임의 개수보다 많이 입력하든 적게 입력하든 알맞게 인서트가 되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파일을 첨부할 수 있고요. 네, 작성이 완료되어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태그 중에 보드게임 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게임들은 눌렀을 경우 보드게임 상세 정보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죠. 다음으로 구매를 한번 해볼게요. 물건을 팔았으니까 미래에 생길 돈을 기대하면서 물건을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을 다시 사볼게요. 마음에 드는 게임을 골라서 구매를 해봅니다. 저는 아그리콜라를 사볼게요. 구매 요청이 완료되었습니다. 마이 페이지를 가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이 페이지에 가면 내 정보, 내 글, 내 댓글, 그리고 아까 스크랩한 글, 그리고 여러 가지 후원이나 신거래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거래로 이동해 볼게요. 거래로 이동해서 아까 거래 요청을 한 게임을 사보겠습니다. 카카오페이로 결제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핸드폰에서 결제를 해봤는데요. 결제를 했을 경우 결제가 완료됐다는 얼러트창과 함께 상태가 결제 완료로 바뀝니다. 이제 판매자가 운송장 번호 등을 입력할 경우에 상태가 배송 중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한번 판매자로 가볼까요? 아그리콜라를 판매한 판매자 아이디로 로그인합니다. 로그인해서 마이 페이지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똑같이 확인할 수 있고요. 내 거래를 갔을 경우에 이렇게 아까 구매한 상태에 대해서 결제 완료 상태가 되어 있죠. 제가 지금 택배를 보냈다고 가정하고 운송장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하면 제출 알림과 함께 상태가 배송 중이 되는데요. 운송장 정보를 잘못 입력하면 수정을 할 수 있어야겠죠. 이렇게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냈으니까 받은 사람의 수치 완료만 기다리면 되겠네요. 쪽지함을 한번 이동해 볼까요? 저희 사이트에서는 쪽지를 보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예쁘게 나오고요. 상단을 눌렀을 때는 탭으로 보낸 쪽지와 받은 쪽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받은 쪽지도 이렇게 눌러서 확인할 수 있겠죠?
이제는 관리자 기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도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관리자는 마이페이지 대신에 관리자 화면으로 갈 수가 있는데요. 메인 화면을 보시면 방문자 수를 집계했고 회원 수 이렇게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집계한 걸 볼 수 있습니다. 통계를 이용해서 좀 더 자세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속자 수는 세션과 DB를 통해서 정말로 접속한 방문자 수를 하루에 한 번 집계합니다. 그래서 DB에 인서트한 내용을 바탕으로 차트 GIS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요. 게시글 그리고 댓글 이런 수들도 이렇게 보여있죠. 게시글을 더미 데이터를 많이 넣은 날 이렇게 올라가 있는 모습으로 미루어보아 정말로 이것이 DB에 연결이 되어 있구나 하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탈퇴 사유는 이렇게 예쁘게 차트로 표현이 되는데요. 보고 싶지 않은 사항을 지워나가면 해당되는 분모가 바뀌기 때문에 프로포션을 달리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관식 사유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네요. 이제 회원 관리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관리는 이제 회원을 검색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순서로 정렬을 할 수도 있고요. 회원 정보 수정도 해줄 수 있겠죠. 신고 관리로 가볼게요. 신고당한 사람 그리고 신고당한 게시글, 댓글별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관리자는 신고에 따른 처리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구현했고요. 게시글 관리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글 관리에서는 무용으로 가기에는 너무 심각한 글들이 있을 때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몇 개만 글을 삭제해볼까요? 글을 몇 개 정도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삭제가 되었으면 아까 삭제한 글이 목록에 뜨지 않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몇 가지 글은 무인도행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태가 바뀌면서 무인도로 이동한 글은 무인도 관리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보낸 글이 무인도에 도착을 해서 수정 전 상태가 되었죠. 수정 전인 글들은 수정을 할 때까지 기다리고 수정 완료된 글은 수정 완료 상태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수정 완료된 글을 한번 찾아볼까요? 아무도 수정을 하지 않았네요. 하지만 저희는 지금 발표를 위해 보여드려야 하기 때문에 수정 전인 글을 한번 용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잘못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하고 용서를 해준 다음에 저희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댓글 관리를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댓글도 관리할 수 있고요. 헬프데스크로 이용해서 자주 하는 질문은 관리자가 작성을 할 수 있고 1:1 문의도 이렇게 비밀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비밀글은 아까 작성자와 관리자만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비밀글 한번 눌러볼까요? 이렇게 눌러봤을 경우에 글이 보이고 댓글도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게임 공식 정보랑 공지사항도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밑에 후원금 내역, 중고거래 내역 또한 살필 수가 있습니다. 중고거래 내역에서는 배송 완료가 된 상태에 대해서 입금 처리를 해줄 수가 있는데요. 거래도 확인하고 판매자에게 대금을 입금한 뒤 입금 처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태가 거래 완료가 되어서 안전하게 거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죠. 로그아웃한 뒤에 처음에 가입했던 아이디로 돌아가 탈퇴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마이페이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이렇게 회원 정보를 수정할 수가 있는데요. 회원 정보를 수정하기를 가면 회원 정보를 수정한과 동시에 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탈퇴 버튼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탈퇴를 하지 말아달라고 외치고 있지만 비트캠프는 무시하고 탈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탈퇴 사유를 귀찮지만 입력해줘야 합니다. 한번 사유를 입력해보겠습니다. 주관적인 사유도 입력할 수 있고 객관식으로 고를 수도 있습니다. 그냥 탈퇴를 하고 싶다고 하네요. 탈퇴를 하면 정말로 탈퇴하겠냐는 알림과 함께 확인을 누르면 주사위와 저주와 함께 탈퇴할 수 있게 됩니다.
타이틀을 했기 때문에 메인 페이지로 이동했습니다. 타이틀 확인 한번 해볼까요? 네, 탈퇴한 회원은 계정이 비활성화되어 관리자에게 문의하에 다시 복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와 여정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하지만 아직 시험만 끝났을 뿐 다 끝난 게 아니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동하시면 저희는 단위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인수 테스트를 거치면서 테스트를 완료했는데요. 인수 테스트한 화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테스트한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으로 후기가 있습니다. 약간 초등학교 졸업 앨범 같은 화면과 함께 저희 후기를 읽으신 분들 빠르게 읽으시고요. 다 읽으셨겠죠?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봐주신 여러분에게 감사 인사드리면서 저희는 방송을 끝내겠습니다.